안녕하세요. 드로잉반 여러분. 이번 보강 수업에서는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는 시간 겸 콜라주로 포스터를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좀 다양한 도구를 다뤄봐야 작업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편견도 좀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은 입시미술에서 사용해봤던 도구 이외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틈틈이 이제 재료를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막 재료에 대해서 탐색하려는 우리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재료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드로잉반 친구들 모두 그 각자가 가진 개성이나 표현 방식이 정말 훌륭해요. 아크릴이나 유화, 아크릴 마카, 색연필, 연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잘 다루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 좀 독창적인 재료를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나만의 그 맞춤형 도구를 좀 만드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죠. 또는 더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거를 사용해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드로잉이라는 표현 방식은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서 얼마나 비싸고 유명한 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원하는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도구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보강 수업이기 때문에 컬러를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먹을 이용해서 콜라주 작업을 해볼게요. 쉬어가는 느낌으로 같이 작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볼 도구는 칫솔입니다. 자, 칫솔이에요, 이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보다 일반적으로 좀 얇은데 저는 일부러 좀 넓은 애를 샀어요. 이런 도구로 쓰려고 칫솔을 좀 사봤습니다. 되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거라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단 요거로 선을 하나 그어보는데 이렇게 힘을 풀고 했을 때 힘을 주면서 피랍을 주면서 했을 때 그리고 물감을 가득 묻혀서 살짝 그었을 때 이 느낌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요런 식의 뭔가 다른 효과나 텍스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붓이 아니라 이 도구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모양들을,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칫솔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단정하게 그 정리를 하면서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요거는 나의 좀 자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고 전체적인 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칫솔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칫솔로 작업을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건데요. 얘는 스텐실 붓이에요. 근데 저는 스텐실 붓으로는 사용해보지는 않았고 물론 물감을 찍어서는 해봤는데 얘도 얘랑 비슷해요. 칫솔이랑 비슷해요. 얘도 평평하게 생긴 도구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인데 다만 얘는 훨씬 더 빼곡하기 때문에 자, 얘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빼곡하니까 잉크를 많이 묻히면 그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 얘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잉크를 좀 빼볼게요. 요런 식으로 약간 무슨 발자국 같기도 하죠. 다람쥐 발자국 같기도 한. 이것도 칫솔하고 비슷하게 얘도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텍스처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스텐실 붓을 같이 보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찍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따가 얘를 좀 잘라볼 거예요. 같이 한번 잘라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보면 그레인 텍스처처럼 먼지가 깔린 듯한 시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얘가 풍기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공간 같은 거를 그릴 때 전체적인 톤을 잡아내기에 나쁘지 않다.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쓰면 아까 그 칫솔에서 보여줬던 그런 결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 가위를 준비해서 이 털을 조금 잘라볼 텐데, 지금 얘가 일자잖아요. 그래서 일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저는 이 칫솔로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짧아서 이렇게 드로잉하기 좋거든요. 굵직굵직하게 드로잉하기 좋은데 이게 넓다 보니까 그 표현되는 결이 너무 넓게 퍼져요. 정돈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정돈되는 붓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우리 일반 그 붓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모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써보고 아, 이게 조금 어떻게 수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써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 해봤듯이 좀 써보고, 지금 벌써 많이 이렇게 동그라미 저 형상을 드러내면서 깎이고 있죠. 요 정도 깎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오,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그려지죠? 덩어리가 잘 잡아지는데 이 옆에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잘라내야 될 것 같고, 이게 더 이렇게 동글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뭉툭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느낌? 얘는 또 너무 길어서 그 연필과 붓의 중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진짜 붓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 컨트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좀 더 잘라보겠습니다. 길이도 좀 자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더 뭉툭해지게, 더 펜 같게. 저는 사실 건식 재료가 익숙한데 우리 친구들도 건식 재료에 익숙한 친구들이 비율상 더 많았거든요. 건식 재료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습식 재료도 건식 재료처럼 쓸 수 있게 도구를 좀 개인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뭐 하는가 싶죠? 근데 이 넷 그림 도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이것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졌고, 조금 더 짧으면 좋겠긴 한데 이대로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필압에 따라서도 잘 그려지고요. 그리고 얇은 부분이라든지 요 꺾인 부분,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구가. 그 도구를 마음에 들게 좀 보완을 한 다음에는 꼭 그 물로 잘 빨아서 그 붓의 결을 잘 정돈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원래 그 용도가 아닌 것을 내가 쓰려는 용도에 맞춰서 모양을 바꾼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야 됩니다. 이게 그 사용감에 따라서 또 부드러워져요. 자기가 알아서 막 깎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도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좀 내 도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을 앞으로 뭔가 계속 그린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고 진짜 이 재료가 나한테 맞는다. 이것 조금 더 연구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도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게 칫솔이었고
그 칫솔의 그 결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찾아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넓적한 애. 이 넓적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 한번 보면, 넓적이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넓적한 붓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화장하는 이 도구들에서도 넓적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 끝부분은 얇아서 이렇게 얇게 이런 텍스처도 너무 재밌잖아요. 얇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도 아까 그 칫솔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얇으니까 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또 생길 거고, 이 도구만의 뭔가 이런 섬유 같은 느낌도 나고, 왜냐면 이곳 끝 자체가 굉장히 성기고 부들부들하면서 좀 그렇게 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도구는 웬만큼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기초 도형 있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요거 그리고 꽃 하나 그려서 콜라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 말고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해보는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방식 말고. 자, 일단 텍스처를 만들어 보는데 가위로 오려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위로 오려낼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더라도 그 안에 텍스처는 좀 다양할 수 있게 자유롭게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칫솔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마르는 동안에 여기 첫 번째 그린 거 좀 마른 부분에 요런 도구를 또 추가해서 텍스처를 입혀볼 텐데, 원래 쓰던 거는 얘인데, 이렇게 벗겨내서 쓰는 색연필 있잖아요. 요런 거였는데, 조금 더 넓고 부드럽게 칠해지는, 멀티 초크 펜도 있습니다. 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필압을 최대한 덜 주고, 그 위에 이렇게 텍스처가 얹혀질 수 있게, 어떤 부분은 좀 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도 더블 그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둘 다 한번 써보고 어떤 게 더 맞는지. 아무래도 얘가 오일 파스텔처럼 얹어지는 형태라서 더 또렷하긴 해요. 얘는 조금 전체적인 톤을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로는 훌륭한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를 동그라미로 한번 잘라볼 텐데, 자를 영역은 이거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기초 도형은 비슷한 크기로 다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는 네모. 자, 이거 먼저 잘라보면 흰색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자를 거고, 뭐 정확하게 자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라도 되지만, 저는 이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런 형태감에 맞춰서 조금 투박하게 잘라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했고, 네모. 네모도 잘랐고. 벌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흰색 텍스처를 열심히 넣었던 동그라미도 잘라보고.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렇게 약간은 좀 더 거칠고 뭔가 텍스처가 더 느껴지는 타입이고, 그리고 요 네모 마지막 네모입니다. 크기는 얘랑 비슷하긴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조각이 벌써 4개가 생겼어요. 4개가 생겼고, 우리 여기에 같이 들어갈 좀 형태가 그래도 보이는 꽃 한 송이를 만들어 볼 텐데, 꽃송이랑 이파리 1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꽃잎도 마찬가지예요. 꽃잎도 마찬가지로 텍스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꽃잎 한 4-5장 정도를 만들 겁니다. 뭔가 하여튼 이 텍스처는 그 꽃잎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 이파리 마지막으로. 이거는 나중에 이 형태를 좀 만들어야 돼서 다른 것도 한번 모양을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 아까 만들어 놨던 앤데 일단 꽃잎부터 좀 잘라야 됩니다. 꽃잎 하나 만들었어요. 얘랑 비슷한 크기의 몇 개를 더 만들면 되니까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색감이 있는 녀석으로 마음에 드는 위치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세로여서 자, 이렇게 얘보다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 형태긴 한데 약간씩 달라야 이쁘거든요. 두 개 만들었습니다. 2개나 3개 정도 더 나오면 될 것 같고 얘도 잎사귀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잎사귀들이 둘, 셋, 이렇게 통일된 애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줄여서 이렇게 조각이 남은 애들도 나중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라서 다 사실 쓰면 좋긴 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 쓰면 좋아요. 얘네들로 하나하나 다 뭔가 형태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밀도가 있어서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우연해서 만들어지는 것만큼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방향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으니까 딱풀을 이용해서 꽃을 먼저 완성을 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수술들이랑 이렇게 꽃잎이랑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요런 애들 나중에 좀 다른 작업할 때 조각으로 쓰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꽃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런 모습의 꽃으로 할 거고 수술이 이렇게 다른 그 라인으로 뽑아져 나오는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요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조각들 있죠. 이 조각들이랑 같이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것들을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 패턴 조각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이 꽃 모양까지 하면 이제 사이사이에 하나 배치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꽃이긴 하지만 다른 도형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느낌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사용하고 남은 종이를 이용해서 글자를 좀 마지막으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는 대략적인 크기가 좀 있으면 좋아서, 그러면 지금 크기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거 해보시면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각자 아마 저마다 개성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완성이 됐을 텐데, 사실 우연의 기대는 이런 작업들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도구를 일단 먼저 만들고 내가 만든 도구로 이런 콜라주 작업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